시작한 지는 작년 8월에 시작을 했고요. 저는 1년 지금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3, 4개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자,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저 EX 차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까? 그리고 제가 몇 분의 어느 기간 동안 여러 명의 그 매매 일지들을 제가 좀 점검을 하면서 실수를 어떤 곳에서 많이 하더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그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그때 그 똑같은 실수들을 했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면서 제가 마지막 순서의 매매 일지를 통해 배우는 시바즈노고 심화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실 매번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는 건 매우 민망한 일이거든요. 매우 민망하고 이것도 해도 되나 싶은데 괜찮아요. 매일 잊어먹으니까. 맞아요. 거짓이 아니고 진짜기 때문에 이 변함없는 되게 쉬운 이 일을 다 같이 한번 배워보면서 나의 매매를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위한 나만의 원칙을 혹시 안 정하셨다면 오늘 지금 좀 정하셔서 노트에 좀 해보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호응을 잘해주시는 분에게 제가 이거 선물 드리려고. 와. 제가 담은 건 아니지만 수제 자몽청이거든요. 네, 호응을 잘해주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 없었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위한 나만의 원칙은 반드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가르칠 때 사실 가장 내 실력이 많이 느는데요. 저도 강의를 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원칙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했더라를 늘 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했었더라, 뭐였더라, 다음 뭐 보라 그랬더라, 이렇게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나만의 원칙을 정하고 나서는 흔들림 없이 그런 순서를 걸쳐서 그런 방법으로 내가 트레이딩을 연습을 자꾸 했더니 훨씬 트레이딩이 쉬워지더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시바지노고만 해야 되죠. 시그널대로만 진입을 해야 되고 1.2%에는 반드시 입절을 해야 되고 반대 시그널에는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시세를 어느 정도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보통 100달러, 200달러 갖고 하는데 이때도 사실 우리가 저희 밤새 우리 하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처음 차트 들으시는 분은 안 계시나요? 안 계시죠?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시군요. 처음 듣고 나서 이제 되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거 없는 그 근자감이 생겨서 내가 몇 개 성공을 하고 나면 너무 잘할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날 밤새 하거든요. 그래서 근거 없이 들어가고 어느 날 보면 이게 또 눈에 보여요. 박스권이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르면 떨어지더라, 여기까지 오르면 다시 올라가더라. 그리고 그 시바지노고는 어느덧 없어진 채 내 마음대로 그 박스권 안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감각적으로 하는 날이 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100%예요. 내가 조상묘를 잘 써가지고 어느 날 내가 계속 그날 밤새 20번은 다 먹었어요. 조상묘를 잘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좋았던 그 20번에 입절했던 그 기억이 절대 좋은 기억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이 너무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희 아빠가 가게를 하셨거든요. 제 동생하고 아빠 주머니에서 10,000원을 훔쳐가지고 제가 그날 탕진하고 10,000원으로 둘이 막 엄청 신나게 놀았거든요. 들켰을까요? 우리 엄마 다 알더라고요. 들켜서 빚지게 맞진 않았지만 들켜서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수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 수치를 느끼고 거기서 그만했으니 좋은 사람이 됐지, 만약에 내가 그 좋은 경험이 그날 동생하고 탕진하고 놀았잖아요. 10,000원을 막 초코파이를 잔뜩 사먹고 막 걔 방방이 태워주고 막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좋았던 기억이 진짜 좋은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정말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저는 어느 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계속 내 마음대로 입절이 난 그 기억이 내가 앞으로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 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밥 먹고 살 건데 진짜 잠깐 입절났던 그게 진짜 좋았던 기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제가 매매일지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 병아리반도 많이 계시죠?
진짜 영매매 많이 하세요. 정말 깜짝 놀라게 많이 하세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아마 알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차트를 아는 것 같고 그 당장 그 입절이 딱 나는 순간 막 도파민이 막 나오잖아요. 환희에 차고 막 1달러 먹고 되게 기분 좋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걸치고 있는데 절대 영매매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계속 10만 원 갖고 할 거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아까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벌 거고 그 돈을 가지고 또는 빚을 내진 않지만 내가 조금 여유 있는 그 돈을 조금 넣어서 신세를 불리는 일을 하실 텐데 그 잠깐의 그 좋았던 그 기억 때문에 그 1, 2달러 벌었던 그 기쁨 때문에 1,000달러, 2,000달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영매매 하시는 거 반대 시그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는 순간 손절을 하시면 정말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단계는 정말 적은 시드로 없어져도 되는 돈으로 정말 없어져도 내가 내 마음에 상처 있지 않을 돈으로 근데 다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달러 잃고 막 매우 마음이 상하고요. 진짜 2달러를 입절하고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 1달러를 잃고 다시 또 뭐 입절하고 손실을 나는 게 되게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도를 늘리지 마시고 그 적은 단계에서 조금 잃어도 좀 더 많이 잃어도 괜찮은 내 마음의 심리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뭐 70%가 심리다 그러는데 제 생각엔 70% 아닌 것 같아요. 이 차트의 움직임 자체도 100%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내 심리를 지키는 이 순간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드를 늘릴 때는 혼자 늘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늘려라 말씀도 하시지만 반드시 소개해 주신 분하고 상의를 하신 후에 어떤 정도의 트레이딩의 원칙을 지키시면서 내가 트레이딩을 할 건지를 명확히 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곱하기 2만 사용하세요. 제가 3이라고 썼는데 3도 이제는 너무 우리가 두렵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곱하기 1만 해도 돼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수익률의 차이는 나지만요. 수익금의 차이는 1과 2가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0원을 빌려가지고 거래를 한다. 내가 1,000원에 나는 1,000원에 100원에 걸 거고 1,000원을 베팅을 할 거야라고 하는 우리가 선물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했을 때 곱하기 2를 쓰면 내 돈 500원에 거래소 돈 500원 빌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1,000원 있는데 아니 10,000원이 있는데 굳이 500원 빌려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그게 수익금도 만약에 확 늘어나는 거라면 하겠지만 곱하기 1과 곱하기 2는 수익금에는 차이가 없어요. 아니 2달러가 수익이면 곱하기 2를 한다 그래서 수익금이 뭐 곱하기 4달러가 되거나 6달러가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게 트레이딩을 내가 연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1달러, 2달러를 버는 것에 마음을 너무 두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분하게 이 트레이딩 원칙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가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심리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터득하는 시간이라고 명확하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의 순서를 정확하게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 보면 왜 우리가 좋아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코인은 왠지 알 것 같잖아요. 그죠? 지켓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이제 좀 너무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얘가 450달러 밑으로 떨어질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숏 포지션이 왔고 계속 숏이라고 우리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얘는 최근에 480달러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3, 4일, 5일 요 상간에 갑자기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더니 447, 443, 440까지도 내려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순서대로 고야 시그널을 보시고 그다음 우리가 첫 보는 게 뭐죠? 점수 있는 거. 고야 스코어 차트 먼저 보시죠. 그 다음에 마켓 도미넌스 보죠. 그 다음에 라인 차트 보시죠. 그 다음에 BT의 방향성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를 정확하게 하신다 그러면 일단 조급증이 없어져요. 이게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조급해도 내가 아무리 그거 들어가고 싶어도 마음을 접으시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조급증에서 벗어납니다. 조급증에서 벗어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건 첫 번째고요.
손실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나 옵니다. 매매병이 와요. 아, 내 진짜 이거 포지션 안 잡혀 있으면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막 그리고 기가 막히게 왜 다들 그렇게 돈 벌어서 인증샷을 왜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요, 제가 좀 초보 때는 다들 하도 그렇게 올리니까 제가 단톡방을 나가버린 적도 있어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성질머리가 진짜 못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러고 있는데 왜 저들은 돈을 벌고 있는가? 라는 생각에 조급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원칙이 없다면 내가 정한 순서대로 하는 또는 내가 얼마에는 어느 정도를 들어가고 이러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수준에 맞는 그러한 매매의 원칙이 없다면 늘 매매병과 조급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잃고 나면 어때요? 그럼 그렇지 네가 뭘 우리는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순서를 매매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하는 거 그게 내 심리를 지키고 내 시드를 지킬 수 있는 큰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제 아침 브리핑이 오늘까지인가요? 내일까지인가요? 네, 내일까지죠. 너무 아쉽기는 한데요. 저는 아침 브리핑을 할 때 이제 필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동그라미 쳤거든요. 근데 진짜 말귀를 하나도 모르니까 저는 코인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막 동그라미를 쳤는데 막 정말 온통 빨개가지고 글자를 못 알아보게 동그라미가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귀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없어지면서 제가 이제 필사 그만해도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없어져서 좀 더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좋은 차트가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그 윤 대표님이 올려주시는 그런 내용들 있죠.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추세를 따라가는 그 추세를 먹는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추세를 읽어주는 그 유민호 대표님이 가장 우리 중에서 오랫동안 차트를 보셨고 차트를 보는 눈이 좀 되게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그죠? 그분의 눈과 그분의 어떤 브리핑을 믿으시고 정확하게 잘 읽어내시고 잘 봐주시는 것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아까 이제 오후에 올라왔는데 되게 어제 저희 실전할 때도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렇게 잠깐 막 어제 저희 그 자카르타 할 때 막 펌핑했잖아요. 막 올랐잖아요. 근데 이러다 주말에 떨어지겠네 라고 하셨거든요. 기가 막히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잘 읽어주실 때 놓치지 마시고 그걸 좀 천천히 정독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매일지는 정말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매일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들어가서 내가 왜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언젠가 다른 데서 강의하는데 아니 내가 거기서 잘 들어갔는데 막 이제 그러셔가지고 그래 그럼 볼까요? 딱 봤더니 롱인데 고양이 밑에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거리가 먼 곳에서 들어갔어요. 대부분은 이제 그러한 실수들을 하고 내가 들어갈 때는 잘 모르지만 들어가고 나서 마이너스 났을 때 내가 내 걸 복귀해 볼 때 매매 일기라는 걸 써볼 때 가장 내 문제점, 내가 잘하고 있는 그 실수, 어떤 실수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내 거를 내가 잘 모를 때는 누군가가 그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줬을 때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 더 복귀해 보면서 내가 이제는 보는 눈을 좀 키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이너스 난 그것에 그냥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매매 일기를 좀 써보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일단 마지막에 매매 일기 쓰신 분의 그걸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아주 뭐 자세히는 안 쓰시지만 제가 보니까 이분은 매번 그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이제 그 트레이딩하는 순서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첫 번째 화면입니다. 처음에 고야 도미넌스를 보죠. 이 고야 도미넌스는 지금은 제가 캡처했을 때는 9.3점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전 시간에 비해서 6.8포인트가 빠진 상태의 플러스 9.3입니다. 자 이럴 때 고야 도미넌스의 점수대를 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간격의 구간을 보시는데 자 플러스 20점에서 마이너스 20점까지는 대부분 횡보해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우리가 여기가 이제 시장이잖아요. 코인은 시장이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캔들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시장이잖아요. 그때 플러스 20점에서 마이너스 20점이라면 대부분의 코인이 횡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1점에서 마이너스 51점까지 제가 이거 최근에 보니까 한참 많이 떨어질 때는 거의 막
마이너스 100점 이하로도 막 떨어지고 깜짝 놀라죠. 진짜 야 이런 바닥을 볼 수 있구나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내가 1,000원에 산 코인이 지금 800원이 됐는데 600원 낼까봐 진짜 손해보고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내 본전에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플러스가 나지 않았는데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내려가니까 더 내려갈까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물론 시그널이 바뀌었으면 우리는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이 지표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팔아서 코인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려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21점에서 마이너스 50점 이상이라면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코인을 알고 누구나 코인을 사고 싶어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시장이 들썩들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몰랐던 사람들도 다 코인을 사고 싶어 하고요. 대부분 이럴 때 소문 듣고 코인을 사죠. 소문 듣고 그나마 그 소문을 낸 사람이 야 저기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 정도까지는 사도 돼, XRP 정도 사도 돼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한 야 IMX라고 있는데 그거 좀 사봐 얼마 이하면 근데 가격이 미치게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저희 선배 언니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뭐 이미터블 X라 그래서 IMX를 샀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이 한 30% 이상 더 빠졌어요. 그 누구 소문 듣고 사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고요. 아니 선배 돈 얘기해서 샀는데 떨어졌다고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에 절대로 사면 안 되는데 이때는 소문에 그렇게들 삽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을 때 살 경우가 많고요. 우리는 시그널을 보고 있고 거래량이나 모든 걸 우리 고야 차트가 잡아내는데 그런 거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뭐 누구 고래를 본다고 해도 고래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고래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그 고래 지갑들을 우리 AI가 잡아내고 있는 이 엄청난 고야 차트를 보고 있는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점수가 21점에서 플러스 50점이면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누구나 사람들이 코인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럼 이번에는 장이 좀 오르니까 나는 잘 보고 거래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보는 첫 번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켓 도미넌스는 시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코인을 사려고 있느냐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2조 7천억, 2조 4천억 그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한참 뭐 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때 4조 2천억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3조 아래로 떨어졌더라고요. 2억 7천억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 시장에 돈을 들고 들어왔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제 챕터별로 있고요.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64% 왔다 갔다 했는데 한참 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보니까 52%까지도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코인 가격이 올라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코인 시장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를 한번 뭐 이더리움이 지금 내려간다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롱으로 걸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거 투자할 건지 한번 보는 그런 지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그널 라인 차트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세를 파악해서 추세를 먹는 그런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자, 주황색 선인 RSI, 두 번째 스마트 시그널, 세 번째 프리미엄 시그널인데 이 시그널들이 움직이는 순서는 RSI가 가장 먼저 움직여요. RSI는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매도,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는지, 과매수,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일단 가격이 오르고 고야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코인 가격이 밑에 있다면 이 가격이 오르려면 어때요? 100원에 100개를 내놓은 사람들이 200명이 들어와서 100개를 다 소진하고 매물대를 소화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다시 110원에 내놓은 사람들 것이 거기서 다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130원에도 파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소문이 났어. 사람들이 와서 야 이제 그 코인이 오를 거래 라고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잔뜩인데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 RSI를 통해서 얘가 진짜 실제로 정말 가격이 오를 만한 사람들이 살려고 몰려들었는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비싼 가격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럴 때 과매수와 과매도로 우리 시그널 라인에서 표현해 주는데 그게 첫 번째로 해서 RSI예요. 이게 여기 있는 라인은
롱의 개수로만 표시가 되는데 지금 우리 고야 차트에 들어와 있는 코인의 개수가 340여 개에서 360여 개 되나요? 네, 350여 개가 되죠. 물론 이제 어느 날은 좀 탈락도 됐다가 또 다른 애가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 걔네가 넣어달라 그래서 넣어주고 이게 아니고 바이낸스를 기반으로 한 이 코인의 차트를 AI가 딥러닝 방식으로 또는 AI가 인공지능으로 그것들을 다 추출을 해서 최대한 데이터가 정확한 애들을 저희 고야 차트, 고야 시그널 안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긴 하겠죠. 근데 350개의 코인 중에서 몇 개가 롱으로 표시했는지 숏은 표시가 안 돼요. 롱으로 표시되는 게 숫자가 줄어들면 어때요? 아, 롱이 없나 보다. 이제 숏이 되게 많은가 보네. RSI, 아, 매수량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나 봐. 그럼 가격이 떨어졌겠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정말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게 이 라인 시그널 차트인데요. 자, 시그널이 대부분 롱이에요. 초록색이 거의 롱이고요. 이제 우리가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 거니까. 자, RSI 개수가 줄어든다면 어때요? 우리가 이걸 그 중간에를 고야라인을 본다 그러면 시그널이 대부분 롱이고 RSI 개수가 지금 다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럼 롱인 게 한 350여 개 가까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고야라인에서 시바지노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고야라인 밑으로 내려오는 이 RSI가 떨어지는 거, 롱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어떤 것이 고야라인에 먼저 오는지. 자, 비트가 가장 큰 움직임으로 움직이는데요. 비트가 먼저 갈 수 있지만 사실 비트보다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땐 이더가 움직이고요. 어떨 땐 솔라나가 먼저 움직이고요. 어떨 땐 그 잡코인이라고 하는 그 알트코인들이 와다닥 내려가서 RSI 개수가 훅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라고 말할 수 없지만 순서대로 자기들이 정한 그 순서대로 그렇게 쭉 따라가고요. 가장 늦게 가는 그 코인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는 비트하고 같은 방향으로 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 내려가는 거 내려가자마자 가서 여기 쫓아가가지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추세가 정해진다고 하는 건 대부분의 코인 최소한 비트를 따라가거나 또는 뭐 비트는 좀 천천히 간다고 칠게요. 그러더라도 이더나 솔라나나 XRP나 탑10에 있는 걔네들이 먼저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들이 추세가 정확하게 바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RSI가 톡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는 아니에요. 준비해야 되겠다 아니고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는 보자는 거죠. 한두 시간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따라 움직이는 게 스마트 차트가 먼저 움직이죠. 스마트 시그널이 RSI를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럼 난 좀 다시 준비해봐야 되겠다. 그럼 우리 알람이 막 울리죠. SS 또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제 나는 RSI 개수 줄어들었고 스마트 시그널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RSI 먼저 갔잖아요. 그럼 스마트가 좀 내려왔어요. 얘는 횡보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같이 쇼타임으로 볼 수 있겠죠. RSI가 갔으니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 RSI가 스마트 시그널이 같이 고야라인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고야라인 만나서 바뀌지 않은 롱 포지션을 잡으면 우린 시바지노고를 1.2% 정도는 가볍게 먹을 수 있겠죠. 대신 한꺼번에 이 세 개의 선이 여기서 민기적 거리다가 갑자기 RSI 툭 치고 올라가면서 얘네는 개수가 아직 다 오르지 않았지만 얘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개수로 봤을 때. 그러면 같이 올라갈 때는 어때요? 이제 올라가나 보다. 그래서 우리 뭐 소위 말하는 뭐 전봇대 매매법이라던가 그 실선을 따라서 받치고 올라가는 얘네를 찾아서 그때 바로 들어가면 그때 이제 윤 대표님은 항상 알려주시죠. 롱타임입니다라고 알려주시죠. 대부분의 코인이 그때 같이 상승할 때 했을 때 시바지노고를 잘 할 수 있지만 이제 병아리반이나 하셨을 때 지금 3MA 배웠나요? 네, 3MA를 좀 알게 되신다면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다. 반대겠죠. 저거는 대부분의 코인이 롱이었다가 얘는 롱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쟤는 숏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횡보할 때는 잠깐 기다리셨다가 대부분의 시고들이 숏이고 RSI가 롱의 개수가 늘어날 때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정도 추세가 명확해지면 그때 고야에서 숏을 하면 수익이 나는 그 시바지노고를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시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만약에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요 앉아서 쳐다보면서 그럼 혼자 말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고혜진 아유님의 저희 작년에 이제 제가 처음 강의 들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낙서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이 차트는 아니지만 저희 차트에 낙서할 수 있고 녹음을 해서 들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차트를
녹음을 해서 자기가 들었을 때 아 무슨 얘기인지 좀 빨리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차트를 보면서 말을 해보면서 내가 이걸 실제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에 대비를 했을 때 이게 정말 그렇게 흘러가는지를 명확히 보시는 거 할 때 좀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목소리 들으면 좀 별로거든요. 자기 목소리 좀 별로로 들리는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빨리 될 거라고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될 게 비트의 고유한 시그널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냥 너무 깊게 보실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아 지금 비트가 S구나. 아 그럼 고유한 밑에 있겠네? 라고 보시면서 다음 화면 이제 비트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오늘의 저항하고 오늘의 지지를 좀 체크해요. 우리 여기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날짜 있죠? 우리 프리미엄 차트에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있지만 명확하게 숫자를 다 적지 않아도 그 정도에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이제 보시고요. 이제 그때 제가 봤을 때 104850이 저항이었고 10813이 지지였어요. 근데 보면은 횡보인 게 이제 눈에 보여요. 처음에는 화면을 줄여놨다 키워놨다 보면 캔들이 요만하게 갑자기 이렇게 뚱뚱해지고 엄청 커지고요.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항상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저 오토 있죠. 오토를 자꾸 눌러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이 정상적인 화면을 자꾸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크게 보고 작게 보고 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추세가 잘 안 보이신다 그러면 트렌드선 우리 지금 기능 있잖아요. 트렌드 기능도 한번 켜보시고 그러면서 아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를 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잠깐만요. 제가 다음 화면 예를 들어서 비트가 지지에 있어요. 그럼 비트가 지지에 있으면 어때요? 비트의 가격이 캔들이 고야라인 기준으로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트하고 같은 방향을 한다 그랬으니까 알트코인을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나는 그럼 숏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비트가 10813에 도달하면 어때요? 지지와 저항은 언제나 맞고 오르거나 맞고 떨어지거나 그리고 비트는 되게 시총이 높은 되게 큰 물살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면 다른 애들 왜 돛담배 띄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정말 깜짝 놀라게 진짜 막 갑자기 장대 쏘고 이러면 이게 미쳤나 싶게 막 하거든요. 근데 걔네 보면 되게 엄청나게 횡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비트가 갖고 있는 힘이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되게 정말 무섭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숏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비트가 지금 지지에 거의 다 다다랐어요. 근데 내가 되게 운 좋게 갑자기 고야라인에 있는 애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내가 좋다고 거기서 고야라인 가까이 왔으니까 여기서 숏 걸었는데 1.2% 빨리 먹고 나오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되게 운이 없어가지고 비트가 그때 이렇게 바닥을 텅 찍고 이렇게 틱 올랐는데 갑자기 고야라인 넘나들어서 시그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진짜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죠? 반대로 저항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저항에 가까이 있다는 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는 그럼 고야라인 위에 캔들이 있고 다른 애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럼 롱 포지션 걸어야지 라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비트를 보세요를 내가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똑같이 가까운 곳에 이제 있으니까 롱을 걸어야지 내가 되게 운 좋게 고라인 딱 걸쳐서 얘가 이제 맞고 통 올라갈 만한 애를 제가 찾았어요. 근데 어때요? 저항 맞고 비트 저항 맞고 그쵸. 천정 맞고 이렇게 내려오죠. 살짝 내려오는데 걔는 비트가 살짝 움직이는 것에 얘는 완전 커다란 충격으로 뚫고 시그널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비트를 잘 보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요. 저는 실제로 포지션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해요. 화면에다가 이렇게 띄워놔요. 비트 띄워놓고 하나 더 띄워놓고 그러면서 같이 봐요. 되게 이제 얘는 지금 1시간 봉이잖아요. 그리고 살짝 정신 착란증이 올 것 같긴 하지만 프리미엄 밑에 트레이딩 뷰를 보면서 내가 이제 지금 이제 끊어야 될 때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끊지 않고요. 1.2% 먹을 때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트레이딩에 이제 좀 실력이 쌓였다면 내가 자를 곳과 자르지 말아야 될 곳 지지와 저항을 볼 수 있는 이제 어느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트레이딩 뷰를 양쪽에 밑에다 같이 켜놓고 보면서 비트가 어디를 맞고 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대부분 같이 흘러가거든요. 같이 흘러갈 때 거기 맞고 떨어지는 게 몇 번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서 정리.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익절하고 나올 타이밍 우리가 손절과 익절의 근거를 명확히 하셔라 말씀드리죠.
지금 제가 이제 이후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긴 할 건데요. 만약에 내가 고야 라인의 기울기를 보고 들어갔어요. 롱 포지션. 그죠? 그죠? 우리 롱일 때 기울기 어때요?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고야 라인 기울기가 꺾였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들어간 근거가 고야 라인 기울기가 상방일 때였잖아요. 그러면 살짝 꺾이면 내가 들어간 근거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면 더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익절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 그 손절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얘기도 하죠.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간 가격, 내가 지금 그 전 시간에 넘어온 가격에서 내가 롱으로 걸었는데 만약에 이 가격이 깨지면 1단계 하시는 분들은 시그널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내가 들어간 진입의 근거가 꺾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자신을 내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내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만약에 이게 잘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손절하면요 재미없어서 이거 못해요. 1달러라도 벌어야지 재미가 있는데 이기는 재미가 있는데 재미가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의 트레이딩의 원칙을 정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양쪽에 같이 켜놓고 하고요. 제가 포지션을 저는 이제 많이 들어가도 2개밖에 안 들어가요. 2개나 3개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병아리반은 아니죠. 아닌데 그럴 때 한 3개, 4개까지도 한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고 봅니다. 맨 끝에 라인 보고 그 다음에 또 크게 봐야 될 때 또 크게 보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좀 주도 면밀하게 좀 차트를 좀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트는 매우 중요한 지표고요. 다른 고야 도미넌스나 마켓 도미넌스가 흘러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내가 포지션에 들어가 있다면 비트를 양쪽에 이렇게 켜놓고 보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사이즈만 줄이면 다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필터링하는 방법이죠. 그 비트 고야 시그널이 L인 경우는 프리미엄 차트 밑에 체크하실 때 L 체크하시고 RSI는 고야 라인 가까이 와야 되니까 숏으로 S를 하신 다음에 반대 비트가 S면 프리미엄 차트는 L 롱으로 체크하시고 RSI는 L로 체크를 하셔서 고야 라인 가까이 있는 애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1단계 하시는 분이나 고야 라인 그 병아리만 하시는 분들이 자꾸 고야 라인 아닌데 자꾸 고야 라인이라고 적어요. 다 걸린다고요. 다 걸려요. 진짜 완전 다 걸려요 그거. 왜냐면 거기 들어갔는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근데 막 진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거기도 고야라니네. 뻥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되는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알고 다 들켜요. 진짜 들어갈 게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진짜 초보 때도 그렇고 사실 어떤 때 입에 달고서는 아니 들어갈 게 없는데 근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340, 350여 개의 코인이 있고요. 정말 다 들어가서 그 노가다를 해야 되지만 노가다를 했었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고야라인 가까이 있는 애들이 다 있어요. 없다고 이제 얘기할 수 없어요. 막 없다고 옛날에 얘기하면 윤 대표님 막 엄청 화내고 아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막 이랬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 내가 갖고 있는 내 바이너스 차트에만 봐도 우리 설정 다 해놨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애들이 보이고요.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라인 차트 이렇게 스마트 차트로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저는 오히려 필터링하는 방법이나 이 차트 보는 걸 오히려 시간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보는 눈을 키워야지만이 내 눈이 봐줘야지 하잖아요. 제가 쉽게 말 저는 이 고야 차트를 제가 구독한 이유가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야 그렇게 비싼데 그 돈을 내고 어떻게 하니? 였어요. 다 똑같은 생각이시죠? 야 그 돈을 내고 뭘 봐 보기는. 차라리 네가 리딩을 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내 돈을 맡아다오. 막 이랬어요. 그때 남의 돈은 안 맡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오히려 내 돈을 내가 남한테 맡기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리딩이 아니어서 오히려 지금은 더 좋아요. 만약에 그 리딩 해주는 사람이 어제 술 먹고 누웠으면 오늘 나에게 리딩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내 심리만 잘 지키면 차트 보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이거 너무 큰 장점이다.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모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자꾸 차트를 보고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놓치지 마시고 이 차트를 하나하나 보는 것들을 좀 공부라 그럴까요? 내가 보는 눈을 조금 높이시는 시간들을 좀 자주 보내시면 좋겠거든요. 자, 우리는 시바지노걸로 해야 돼요.
시그널이 바뀌면 기울기가 있는 고야라인에서 진입을 한다. 이죠, 그죠? 자, 이렇게 있으면 정말 난감해요. 근데 지금 얘 지금 솔라나인데요. 솔라나가 이러면 대부분의 코인이 그럴 수 있다라고도 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애를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까처럼 추세가 롱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거 딱딱딱 찾아가서 고야라인 딱 보고 그냥 그렇게 걸거든요. 숏입니다 그러면 막 필터하고 이런 새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갑자기 붕 뜨는 것 같다가 훅 가라앉기 때문에 이 그 시장을 내가 쥐락펴락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주도할 수 없는 시장이면 흘러가는 걸 잘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그 코인을 몇 개를 좀 적어 놓으세요. 알트코인 몇 개, 뭐 메이저 코인 몇 개 이렇게 해서 놓으시는데 진짜 이렇게 되면 아 진짜 기울기 어쩌란 얘기인가. 그래도 시바지녹을 처음 해보니까 나는 여기서 숏 들어갔다가 먹고 근데 여기 생각보다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1% 금방 먹거든요. 근데 보실래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진짜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거 어쩌란 얘기야 도대체. 얘가 도저히 방향을 못 정한다 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저께 비트 보니까 진짜 비트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7번 시그널 바뀌어서 야 이제 얘 죽겠나 보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 지도 죽겠죠. 오르는지 내리는지 해야 되는데 도저히 오를 생각을 못하고 내릴 생각을 못하고 얘도 죽겠나 보다 이제 막 이랬는데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얘가. 그래서 몇 번은 들어가서 먹는데 여기서 갑자기 아 진짜 롱으로 바뀌고 있네. 그리고 바뀐 채로 내가 좀 버텼는데 보니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절을 했어요. 그래봤자 아무리 많이 해도 2%나 3%일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다시 숏으로 바뀌었어. 했더니 또 바뀌었어. 아 진짜 뭐 하자는 거야. 그러고 봤더니 기울기가 없습니다. 횡보예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기울기가 있어 보이는데 그죠? 만약에 여기 뒤에가 없다 그래도 좀 떴죠. 캔들이 고야라는 조금 떴죠. 그럼 어때요? 아 이제 기울기가 생기나 보다. 그리고 시그널은 L이니까 아 근데 고야라인 없이 여기서 좀 먹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는 없고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했더니 고야라인이 오죠 오기는. 그죠? 그러면서 시그널이 S1 잠깐 바뀌었다가 갑자기 L3가 떴어요. 자, 와 들어가고 싶은데 난 지금 여기서 본 거지 여기서. 아 진짜 억울해 죽겠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른 거 막 찾다가 또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애를 좀 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갑자기 기울기가 확 형성이 됐는데 어때요? 막 중간에 막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기도 할걸요? 아마 들어가기도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좀 들어갔어. 근데 다시 얘가 그래도 지금 계속 먹고 좀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서 내가 먹고 끝났으면 되는데요. 얘가 또 붕 떠 있으면서 기울기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도 잘했던 경험 있잖아요. 여기서 좋다고 들어갔어. 이쯤에서 들어갔어요. 야 이제 얘가 왜냐면 양봉을 가득 채웠고 이제 본건이 있어가지고 그죠? 양봉을 가득 채웠고 얘가 딸깍 다음 시간 빵 올라가 그랬더니 나 진짜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어때요? 손절하죠. 전 손절해요. 쫄아가지고. 왜냐면 고야라는 되게 먼데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다시 기회가 오죠 이렇게. 왜냐면 캔들이 고야라인을 좋아해요.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가까이 오고요. 바닥으로 꺼져 있다가도 고야라인 가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고야라인은 강력한 지지이고 저항이기 때문에 얘가 캔들에 따라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나 그 캔들은요 올랐다가 오른 채로 횡보, 또 다시 오르거나 내리거나를 선택하고요. 올라서 다시 횡보, 내려서 다시 횡보, 내려서 다시 횡보, 또 오르고 다시 횡보를 합니다. 언제나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횡보 구간은 짧든지 길든지 있어요. 왜냐면 방향을 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그건 거예요. 그 정거장에 모인 거예요. 3MA와 고야와 뭐 이런 애들이 모였어요. 그때 어때요? 우리 이제 3MA를 켜보시면 가장 이제 3MA 많이 활용하시니까 켜보면 어때요? 애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쪼그라져 있죠. 그때 다 고야라인 붙어 있어요. 정거장에서 어디로 갈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때 맨 첫 번째 7선이 톡 시작을 하죠. 오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요 사이를 따고 올라가는 거 그 이제 우리가 배우면 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고 내리고 어디로 방향을 갈지를 횡보를 하면서 계속 정한다는 겁니다. 길거나 짧거나 여기는 되게 길죠. 여기는 되게 길어서 진짜 트레이딩을 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보니까 저기서는 한 대여섯 시간 잠깐 하더니 갑자기 통 맞고 다시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혈압 맞기를 3번 계속하죠. 최소 몇 시간 안에 3번에서 4번, 조금 많은 경우 뭐 5-6번까지도 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약간의 횡보를 하죠. 기울기가 없어지면서. 얘는 그러면서 쭉 떨어져요. 고혈압 밑으로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우리 이때 좋다고 숏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그널이 뜨기까지는 그렇게 하고, 고혈압을 기준으로 위에 있을 때 롱일 때는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요. 지금 저기 숏 뜨기 바로 위에는 어때요? 고혈압 밑에 캔들이 내려갔는데 여기서 좋다고 롱을 잡으시면 밑에서 롱 잡으니까 많이 먹을 것 같잖아요. 조상묘를 잘 써야 된다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되게 좋은 경우를 한 번 있었다고 치자고요. 좋은 경험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렇게 다시 기울기가 형성이 되고, 숏이 들어가고 싶은데 아까 롱에 캔들하고 고혈압이 멀었던 것처럼 이 시간도 또 멀어요. 근데 기다렸더니 횡보하면서 시그널이 바뀌지 않은 채로 다시 고혈압이 붙어나기 시작하죠. 붙어서 나에게 다시 이렇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잘 기다리고 그 시간이 오기를 내가 정말 기다리면 기가 막히게 오잖아요. 시바지노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거야. 맨날 시그널을 바뀌지. 아니 시그널 바뀌면 들어가라며. 근데 왜 마이너스냐고. 이거 우리가 늘 입에 붙어서 하는 제 말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손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읽고요. 많이 수익 낼 수 있는 연습을 충분하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그널을 믿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시그널 안 믿으면 이거 굳이 구독할 필요가 없어요. 적지 않은 돈인데 왜 구독하고 왜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밤새 내가 본 그 저항과 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많은 거래들을 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 것 같은데 얘는 분명히 계속 롱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롱인데 잠깐의 횡보를 하는 시간에 나는 그것을 내가 다 아는 것이냐. 계속 들어갔다 나와갔다 수익이 난다니까요. 안 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얘가 정말 그 방향대로 가버린다 그러면 난 진짜 패가망신이에요. 정말.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가 그 장대로 양봉을 빡 쏘는 어떤 그 BSW라고 제가 작년에 빵 찍었어요. 근데 진짜 오를 만큼 올랐고요. 얘가 갑자기 꼬리를 빵 당고 올라가더니 몸통이 쑥 내려와서 고혈압 가깝게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얘가 내려가야지 정상이잖아요. 아직 시그널이 안 바뀐 상태였고 변동 시그널이었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정말. 내려갈 것 같아서 잠깐 수익을 좀 뭐 몇 프로까지도 아니었고 이제 좀 수익이 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아싸 막 이랬죠. 이제 내려가면 이제 나는 대박이구나 막 이랬죠. 근데 얘가요 그날 300% 올랐어요. 그래서 청산이었죠. 매우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청산이 적은 돈이었냐고요?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큰 돈은 한 $1,000 정도 제가 잃은 것 같습니다. $1,000가 정말 쉬운 돈이 아니죠. 그죠? 누구에게든 쉬운 돈. 그러니까 돈 있고 기분 좋은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정말 욕을 얼마나 했는지 미친 게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근데 정말 오르고 끝도 없이 오르는데요. 진짜 자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자르지도 못하고요. 제가 $2, 뭐 5% 수익, 5% 손실 났을 때 $2, 우리 연습, 시간도 엄청 많이 연습할 때 그것도 아까워서 손절을 못했던 거니까 무엇보다 뭐 $2가 아까워서라기보다 바이낸스 내 거 그 포지션 히스토리가 빨간 거 있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았던 시간이 있는데 진짜 된통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걸 만약에 내가 야 그거 되게 좋더라 야 너나 좀 서봐 이렇게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사태를 볼 수 있는 눈을 높이시는, 내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정말 충분히 모든 것을 경험하시면서, 근데 이런 경험은 하시면 안 되고요. 시그널대로 하는, 시그널을 믿는 경험들을 좀 반드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하려면 어때요? 내가 보고 내가 스스로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기초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왜 그럴지 첫 번째 사례인데요. 자, 13시 22분에 진입했어요. 캔들 시그널이 롱이죠. 롱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고야라인 거기 있잖아요. 저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언제 들어갔어요? 13시 22분에. 그래놓고 고야에서 진입했대. 아니잖아요. 고야라인 여기 있을 때는 고야라인에서 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그널대로 했잖아. L3니까 내가 롱으로 들어갔으니까 잘 들어갔잖아요. 어디에서 들어갔냐 중요합니다. 고야라인에서만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지금 현재 깜빡이는 시그널이 L2죠. 그리고 고야라인 가까이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롱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기다린다면 시그널이 갖고 올 때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거나 지금 롱 포지션인데 캔들이 고야라인 밑에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롱으로 진입이 안 돼요. 그렇다고 시그널 안 바뀌었는데 숏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날 내가 들어가서 되게 기분 좋게 수익이 난다니까요. 안 나지 않아요. 나는데 폐가망신 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너무 속상하고요. 이거 말할 수 없는 진짜 그 자괴감이 들어서 중요한 건 내가 이거 한 개 어느 정도 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얘가 뭐죠? 다음에 할 수 있는 트레이딩에 내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숏인데 가격이 고야 위에까지 올라가 있을 때 수익이 엄청 많이 날 것 같죠? 그죠? 우리 대부분 그런 착각으로 많이 하시고요. 이런 매매 일지들을 많이 씁니다. 시그널이 S일 때 캔들이 고야라인 위에 있을 때는 절대로 진입을 금지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고야라인 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아주 많이 온다는 거 아시겠죠? 정말 많이 오고요. 정말 많이 와요. 내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그 코인의 흐름을 잘 보신다면 반드시 오고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매매일지 두 번째 사례이고요. 진입 시간이 8시 3분이에요. 롱 포지션. 자, L2 시그널 고야라인 만나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을 먹고 기다렸더니 다시 왔습니다. 자,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우리 그 다른 아이언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손절 잘하셨습니다. 진짜 손절 잘하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금 내가 이제 1.5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캔들을 좀 볼 수 있어. 그러면 보세요. 우리 지금 L2니까 롱 걸어야 되죠. 근데 앞에 캔들이 5개, 4시간째 음봉이에요. 가격이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럴 때는 앞에 음봉을 좀 보시면서 내가 지금 롱으로 들어갈 건데 어떤 모양새인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S2를 기다려야 되겠죠. 고야라인 오기를. 그런데 어때요? 아까 지금 반대 상황이죠. S2면 고야라인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앞에 지금 연속해서 5시간째 양봉이에요. 오른다는 거죠. 그럼 고야라인 뚫고 올라가면 우리는 그때는 잠깐 관망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고야라인 기울기를 체크하는데 자, 내려가죠. 하락이죠. 그리고 횡보를 하죠. 그리고 오릅니다. 그리고 또 횡보를 하죠. 이 캔들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캔들과 고야라인이 가까울 때는 횡보예요. 기울기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들어갈 것이 없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캔들이 몇 개가 롱 들어가야 되는데 SSSS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으면 추세가 바뀔 수 있다 생각하시고 관망하는 것도 트레이딩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 고야라인 기울기를 보고 들어갔다면 그게 약간 꺾였으면 내가 들어간 진입의 근거가 바뀐 거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하시거나 익절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S3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하방이어야 되겠죠, 기울기가. 자, 같은 방향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럼 정방향이죠.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잠깐의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가는 듯 하죠. 시그널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시그널 S3고 기울기는 상방으로 방향이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진입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S를 해야 되는데 숏을 걸어야 되는데 고야라인 위에 캔들이 홀딱 올라가 있어요. 그럼 또 들어갈 수 없는 영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그널이 L2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L2 기울기는 상방.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진입이 가능하죠. 그럼 기다렸다가 캔들이 고야라인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대로 그냥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이 빨라졌죠? 죄송합니다. 빨라가지고. 자, 내려오면 다시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보고요. 그냥 진입이 아닌 경우. 자,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얘는 S3예요. S3고 그 앞에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들어갔다 먹고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고야라인이 보시면 자, 아까 제가
숏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양봉 5시간째 지금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시그널 라인 차트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만큼 올랐으면 얘만 QNT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의 추세도 그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제가 라인 시그널 차트를 봤더니 저 시간대에 지금 이제 RSI가 푹 올라갔죠. 근데 그 앞 시간에 이미 약간의 추세가 올라가고 있으려나 하고 볼 수 있는 시간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면밀히 들어가신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코인에 보시고 그 앞 시간에 만약에 양봉이 있었어 숏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러면 이런 라인 시그널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구나를 보시면서 조금 말이 너무 빠르죠. 제가 사실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얼른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네 그렇죠. 자,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그널을 보시고 앞에 캔들을 보시는 것까지 하는 게 1.3에서 1.5단계까지 가거든요. 이제 1.5단계는 또 다른 어떤 그 명령들이 또 있어요. 뭐 RSI가 반대인 거는 안 들어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캔들을 보시면서 시그널 라인 차트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촘촘하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뾰족하게. 그럼 내가 손실이 날 이유들이 조금 더 줄어들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그널이 확정된 지 최소 10시간에서 20시간 이상 된 코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변동 시그널, 아직 1시간이 됐거나 변동 시그널로 이렇게 떠 있는 경우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척하다 다시 그 방향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기울기가 있는 애만 들어가고 L 시그널일 때는 캔들 위에 캔들이 있을 때만 롱으로 진입, 반대로 S 시그널은 캔들 아래에 있을 때만 진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일지 반드시 쓰시고요. 자, 매매일지 병아리반을 하신다 그러면 일지를 좀 잘 지켜서 써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지금 안 써가지고 막 이상하게 매일 이름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 매매일지 복귀 이분이 이제 쓰신 거가 제가 좀 이렇게 인상적이에요. 고야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잡코인을 섣불리 진입. 되게 구체적이죠. 그리고 진행 중 취침. 이날은 취침을 할 건데 진행한 상태에서 취침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은 수면 입절, 뭐 이렇게 수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 정확히 적어야지 내가 들어가고 나오는 근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천추의 한이 될 역진입.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16.39%였어요. 이거 진짜 천추의 한이지 뭐야. 엄청 모아가지고 도토리만 모았는데 누구한테 도둑질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정말 천추의 한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저도 EX에서 꿈을 꿉니다. 제 부모님과 제 아이들, 그다음에 제가 후원하고 있는 저 아이들, 정말 우물 파주고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제 꿈인데 이제 원래 한 명은 제가 작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EX를 통해서 올해는 원래 4명 하고 싶었는데 제 마케팅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마케팅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올해 한 명 더 추가해서 아이들을 돕기로 제가 결정을 했고요. 지금 혹시 트레이딩이 잘 되시나요? 안 돼요. 근데 세상에 자 그럼 아니면 안 되시나요? 네. 세상에 계속 잘 되는 게 있나요? 잘 나간다고 잘난 척할 필요 없고요. 안 된다고 쪼그러져 있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괜찮아요. 지금 다시 시바지너고 하시고 자 지금 이거 제가 늘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말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느 때든 있죠. 수학을 하는 때도 있고 맞아요. 너무 어둡고 캄캄해서 앞에 보이지 않는 겨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계절이든 상관없이 EX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그 계절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화려하게 수확할 수 있는 가을도 올 거고요. 또 누군가한테 나눌 수 있는 겨울도 올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인생은 아닐 거고요. 가난한 누구에게 또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서로의 인생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이 EX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줘서 감사하고 정말 모든 일에 정말 가을을 맞으시기를 정말 제가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